비가 내렸다. 도시의 심장을 적시는 차가운 가을 비였다. YS그룹 타워 42층. 전략기획 두 팀의 사무실에는 한유진만이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이 서울의 야경을 수채화처럼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지난 6개월간의 고뇌와 열정이 담긴 프로젝트 크로노스의 마지막 기획안이 비치고 있었다. 크로노스, 시간을 지배하는 신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 계획이 아니었다. YS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이자 유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신과도 같아탔다. 수백 번의 밤샘, 수천 장의 보고서, 동료들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내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내일 아침, 이 기획안은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었다. 성공한다면 그녀는 입사 5년 만에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터였다. 책상 위 달력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10월 24일이 선명했다. 지훈과 5주년, 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입사 동기로 만나 사내 비밀 커플로 사랑을 키워온 강지훈.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다. 오늘 저녁, 그들은 둘만의 소박한 파티를 약속했다. 거의 다 됐어. 유진은 마지막 문장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논리의 허점도, 데이터의 오류도 없었다. 그녀는 파일을 최종 저장하고 USB에 백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지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는 없었다. 아마 그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다. 같은 회사. 다른 팀에 소속된 그들은 서로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먼저 집에 가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야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는 유진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의 기분은 오히려 맑게 개는 듯했다. 그녀는 근처 백화점에 들러 지훈이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와 함께 축하용 샴페인, 그리고 작은 케이크를 샀다.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입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익숙한 지훈의 구두 옆에 낯선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날렵한 스틸레토 힐.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닐 거야. 손님이 왔겠지. 회사 동료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애써 지우며 그녀는 조심스럽게도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부터 흐트러진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넥타이, 블라우스, 그리고 스타킹. 유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크 상자가 찌그러졌지만 그 소리는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교성에 묻혀버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유진은 유령처럼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다. 그녀가 아끼던 침대 위에서 그녀의 남자친구 강지훈이 다른 여자와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은 본부 소속이자 그녀의 경쟁자이기도 한 오수민이었다. 지훈 씨, 정말 최고야. 수민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나저나 한유진은 아직도 회사인가. 정말 일벌레라니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걔가 그렇게 열심히 기획안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편하게 날로 먹지. 크로노스 프로젝트 이제 우리 거야. 팀장 자리도 물론이고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사랑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것이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차라리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소리 없이 현관으로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그대로 둔 채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 5년의 사랑과 믿음이 끝나는 순간은 이토록 허무했다.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때렸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함께 꿈꾸던 미래, 서로에게 속삭이던 사랑의 언어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길이 멈춘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몰트바, 이클립스 앞이었다. 평소의 그녀라면 절대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공간. 하지만 오늘 밤 유진에게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묵직한 오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바하는 바깥의 폭풍우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은은한 조명,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선율,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진한 위스키 향,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분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은 그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바텐더와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지만 이내 무관심하게 각자의 잔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다. 가장 독한 걸로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다. 바텐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음이 담긴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라 주었다. 유진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목을 넘어 식도를 태우고 위장으로 흘러내렸다. 고통스러웠지만 심장의 통증보다는 견딜만 했다. 한 잔, 두 잔, 잔이 비워질수록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강지훈과 오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맴돌았다. 이제 우리 거야. 그 말이 독처럼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젠장! 욕설과 함께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이군.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차갑고 위험하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는 남자였다. 유진은 취기 오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마시죠. 상관없는 일이라. 글쎄, 남자는 그녀의 무례한 말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유진에게 고정한 채 바텐더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똑같은 위스키 한 잔이 유진의 앞에 놓였다. 내가 사는 거요. 누가 사달랬어요. 빚을 지게 만들려는 거니까.
빚진 사람에게는 말을 걸 명분이 생기지 남자의 논리는 기묘했다. 유진은 실소를 터뜨렸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사준 술을 다시 한번 단숨에 들이켰다. 무슨 빚인데요? 당신의 시간을 1분만 빌리는 빚. 1분 동안 뭘 어쩌게요. 위로라도 해주시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아니, 위로는 무능한 자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 눈빛, 남자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든 걸 포기하지는 않았군. 마치 꺼지기 직전의 불꽃처럼 위태롭지만 뜨거워.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걸까?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알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인지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군데요? 그냥 오늘 밤 당신처럼 술이 필요한 남자.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의 존재가 오히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거의 만취 상태였다. 세상이 두 개로 보이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이대로 여기서 쓰러져 잠들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충동적인 생각이 스쳤다. 복수,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자기 파괴에 가까운 발악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을 배신한 바로 그 시간에 자신도 똑같이 망가져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오기. 유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를 향해 자신이 내뱉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던졌다. 여기서 나갈래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잠시 뜯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절벽 끝에 선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그는 간파한 듯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남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유진의 팔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었다. 발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남자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유진은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자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남자 역시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을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피였으니까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앞에 멈췄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남자는 유진을 데리고 V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빗줄기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텅 빈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행복한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자가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5년의 세월, 배신당한 사랑, 도둑맞은 꿈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남자는 그저 묵묵히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다.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칠흑 같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유진은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모든 것은 내일 아침이면 끝날 거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주문처럼 귓게 울렸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 하룻밤의 일탈이 끝나고 나면 지옥 같은 현실이 다시 시작되겠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은 이 낯선 남자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하룻밤의 충동이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린 그녀의 선택이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다친 눈꺼풀 위로 쏟아졌다. 한유진은 낯선 무게감에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오피스텔의 천장이 아닌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샹들리에였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 시트의 감촉,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남자의 체향, 그리고 텅 빈 옆자리.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떠난 자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웠다. 간밤의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에 젖어 찾아간 바, 독한 위스키,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의 남자,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을 드러냈던 하룻밤의 일탈. 미쳤어. 한유진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혐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상처를 스스로에게 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강지훈과 오수민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의 침대에서 나누던 대화가 귀를 파고들었다. 크로노스 프로젝트. 이제 우리 거야. 순간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로노스는 아직 그녀의 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설령 자신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그들의 성공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침대 옆 협탁에는 생수 한 병과 두통약 2알이 놓여 있었다. 남자의 마지막 배려인 듯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을 집어 삼켰다. 그의 배려를 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어젯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목덜미. 유진은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꿰어 입었다. 구겨진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호텔을 빠져나왔다. 마치 범죄자처럼 직원들의 눈을 피하며 도망치듯 로비를 가로질렀다. 아침의 서울은 분주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에 내린 그녀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다.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의 쓴맛만이 그녀의 정신을 겨우 붙잡아 주었다. 회사에 들어서자 로비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모두들 무언가에 들떠 웅성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애써 그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시선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유진 씨, 괜찮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지훈 씨가 너 밤새 연락 안 된다고 걱정 많이 하던데. 한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 숨겨진 가십에 대한 기대를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괜찮아요.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잠들었어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지훈과 오수민이 함께 들어왔다. 둘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오수민은 유진의 자리를 힐끗 보더니 보란듯이 지훈의 팔짱을 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괜찮아.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보니 짐은 엉망이고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역겨웠다.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떠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강지훈 씨, 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 유진은 그의 이름을 일부러 딱딱하게 불렀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유진아, 왜 그래? 우리 사이에 혹시 어제 집에 들렀었어? 그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유진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들렀으면. 뭐 어쩔 건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오수민이 지훈의 팔을 끌며 말했다. 지훈 씨, 그만해. 유진 씨도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우리 이사회 보고 준비해야지.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두 사람은 유진에게 마지막 승자의 미소를 던지며 회의실로 향했다. 유진은 부서질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그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내 피와 땀이 설인 프로젝트를 훔쳐서 너희들의 성공 발판으로 삼으려는 날이잖아. 시간이 흘러 이사회 보고 시간이 다가왔다. 유진은 팀원의 자격으로 회의실 뒷자리에 배석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만든 기획안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다.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크로노스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 뱉어내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은 유진이 밤새워 고민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했다. 오수민은 옆에서 보조하며 완벽한 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띵동, 전산의 인트라넷에 긴급 공지가 떴다. 전 직원 긴급 소집 공지, 30분 후 본사 대강당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회 보고는 잠정 중단되었고 모든 임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강당으로 향했다. 유진도 인파에 섞여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슨 일일까? 불길한 예감과 신락 같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며 웅성거렸다. 회장님이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후계자로 유력했던 장남이 아니라 해외에 있던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도 있어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스크린이 밝아졌다. YS그룹의 로고와 함께 현 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로 회장직을 사임하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를 선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장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가 누구일지 기다렸다. 영상이 끝나고 단상 위로 YS그룹의 총괄 부회장이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YS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임 총괄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권태민 대표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민, 낯선 이름이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네이비 슈트,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리고 장내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단상 중앙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 강당 전체를 훑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봐도 단상 위에 서 있는 저 남자는 어젯밤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였다. 하룻밤의 충동으로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 낯선 남자. 그녀의 절망을 말없이 지켜봐 주었던 남자. 그가 YS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유진은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거대한 농담을 하는 것만 같았다. 권태민 신임 대표이사는 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수백 명의 직원들 사이를 지나던 그의 눈빛이 잠시 유진이 있는 곳에 머무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혹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완벽하게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유진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의 품, 그의 천,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YS그룹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총괄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권태민입니다. 낮고 힘있는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삶에 폭풍처럼 등장한 남자, 권태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도망치려 했던 그녀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권태민의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과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직 YS그룹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냉철한 원칙만이 존재했다. 투명성, 성과주의,
그리고 혁신. 그가 뱉어낸 단어들은 대강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한유진은 유령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개인적인 하룻밤의 실수가. 이제는 그녀의 직장 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그가 만약 어젯밤의 일을 폭로라도 한다면 아니. 그럴 사람은 아니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그녀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비서실을 통해 신임 대표이사의 첫 번째 지시가 전사적으로 하달되었다. 현재 그룹에서 진행 중인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크로노스 프로젝트라는 내용이었다. 잠정 중단되었던 이사회 보고는 즉시 대표이사 주재의 핵심 임원회의로 전환되어 재개될 것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전략기획 우팀 사무실을 감쌌다. 강지훈과 오수민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어렸다. 젠장, 하필이면 타이밍이 왜 이래. 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다. 오수민이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지훈 씨, 우리 기획안은 완벽해. 누가 검토하든 문제없어. 오히려 신임 대표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야. 그녀의 말에 지훈은 겨우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크로노스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잠시 후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유진 역시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자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배석을 명령받았다.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챙겨 들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회의실로 향했다. 대표이사 집무실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이전의 넓은 이사회 회의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권태민 대표와 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오직 테이블 끝만 바라보았다. 권태민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시작하지. 권태민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강지훈과 오수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긴장을 애써 감추며 다시 한번 크로노스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강지훈은 유창했다. 그가 읊는 모든 문구와 데이터는 전부 유진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뱉었다. 권태민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들의 발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떤 질문도,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발표를 하는 강지훈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발표가 끝났다. 강지훈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권태민의 반응을 기다렸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권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획안의 전체적인 골격은 인상적이군. 그의 첫 마디에 지훈과 수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다음 질문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해. 강 팀장, 프로젝트의 핵심 수익 모델이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기획안에는 최종 결과만 요약되어 있군. 어떤 변수를 통제했고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듣고 싶소. 날카롭고 정확한 질문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부분은 그녀가 수십 개의 변수를 조합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끝에 얻어낸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였다. 단순 암기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강지훈의 임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 부분은 저희 팀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진행한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금융공학 모델을 차용하여 보편적인 모델이라 이름이 뭐지? 바시책 모델인가? CIR 모델인가? 아니면 제3의 변수를 추가한 독자적인 모델인가? 권태민의 추궁은 집요했다. 강지훈은 입을 벙긋거리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때 오수민이 끼어들었다. 대표님, 해당 부분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 즉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출된 데이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권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같은 노기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발표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로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획자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책임지겠다는 거지.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다. 권태민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5년 후 예상되는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너무 추상적이군. 지속적인 R&D를 통해 대비한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대답이야. 구체적인 2단계, 3단계 기술, 로드맵과 각 단계별 예상 투자 비용, 그리고 실패 시에 리스크 해칭 방안은 무엇인가? 이 플랫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초기 사용자 확보 실패 가능성인데, 만약 초기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미미할 경우에 플랜 B는 무엇이지?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 외에 플랫폼 자체의 구조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의 질문은 송곳처럼 정확하게 크로노스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훔쳐본 사람들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창조자의 고뇌가 담긴 질문들이었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진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권태민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권태민은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것은 의심이었다. 이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듯한 날카로운 탐색의 눈빛, 그는 어젯밤 뵈서 보았던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고통을 억누르며 침묵하고 있는 한 여직원의 눈빛과 그것을 겹쳐보고 있었다.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권태민은 더 이상 강지훈과 오수민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잘 들었소.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 오늘 발표한 팀은 해산하고 프로젝트는 잠정 보류한다. 잠정 보류라는 말에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상했던 극찬 대신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관련 자료는 모두 남김없이 내 사무실로 보내도록 권태민이 차갑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임원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유진도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한유진 씨, 권태민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훈과 오수민의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떠올랐다. 권태민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다. 마치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김 비서, 한유진 씨에게 전해주시오. 내일 아침 9시까지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최초 기획안 원본과 그동안의 모든 회의록, 개인 연구 노트를 포함한 일체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직접 내 사무실로 오라고. 그것은 단순하고 명료한 업무 지시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 팀이 아닌 한유진 개인에게 프로젝트의 가장 원초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침묵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동료들의 의심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강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권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권태민의 명령이 떨어지자 싸늘하게 식은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로 날아와 박혔다. 호기심, 질투,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에 특히 강지훈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찢어 죽일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의 공기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힐끔거렸다. 오수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네가 감히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지훈이 굳은 얼굴로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따라와. 그는 유진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다. 쿵 하고 철문이 닫히자 그들의 공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얼굴에서 어제까지 보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분노와 불안만이 가득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신임 대표한테 뭘 어쨌기에 내 이름을 부르는 건데. 설마 나를 배신할 생각은 아니겠지. 한유진,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잊었어. 우리가 어떻게 5년을 만났는지, 네가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 나는 다 알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너만 다쳐. 그 순간 유진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슬픔과 절망이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하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 손 놓으라고 했어. 그리고 똑똑히 들어. 강지훈, 먼저 배신한 건 네가 아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지훈은 순간 당황하여 붙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흐트러진 옷을 바로잡았다. 내가 다친다고 이미 난 내 덕분에 만신창이가 됐는데 여기서 더 다칠 게 뭐가 남았을까?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를 지나쳐 비상계단을 나갔다. 등 뒤에서 무어라 소리치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그에게 이토록 정면으로 맞선 것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남은 오후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 권태민에게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백 번을 고민했다.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강지훈과 그 배후에 있는 세력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가져가지 않는다면 신임 대표이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가시밭길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모두가 자리를 뜨고 사무실에 그녀 혼자 남았을 때였다. 책상 위에 놓아둔 업무용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대표이사 집무실 지금 바로. 짧고 간결한 명령. 서명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오직 그녀만을 태운 차에 정적 속에서 상승했다. 45층.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모든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복도 끝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의 문틈으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똑똑.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위압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태민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호텔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뒷모습이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소리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앉으시오. 한유진 씨.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의 소파를 가리켰다. 유진은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권태민은 책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의 앞에 놓인 테이블에 기대 앉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듯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크로노스 프로젝트. 한유진 씨 기획안이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의 직접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그가 말을 이었다. 오늘 강지훈 팀장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소. 기획안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천재적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기획자의 이해토는 형편없었지. 마치 잘 만들어진 명품 옷을 형편없는 마네킹에 입혀놓은 것 같았달까. 그의 비유는 날카로웠다. 그래서 추측해봤소. 이 기획안에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을 거라고.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 아이디어입니다. 마침내 진실을 내뱉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권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역시 그렇군.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강지훈 팀장은 미끼일 뿐이야. 그는 혼자서 이런 대담한 짓을 저지를 배짱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지. 그의 뒤에는 더 큰 흑막이 있어. 최 이사 말이오. 최 이사. YS그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온갖 부패와 비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자신이 상대해야 했던 것이 고작 강지훈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아찔함을 느꼈다. 최 이사는 지난 몇 년간 강지훈 같은 꼭두각시들을 이용해 수십 개의 유령 하청업체를 만들고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를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기 위해서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권력이 있고 그는 돈이 있지.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려면 명분이 필요해. 그의 비리를 프로젝트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그게 바로 지금 내게 없는 것이오. 권태민은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크로노스는 최 이사와 강지훈이 저지른 가장 큰 규모의 사기극이 될 뻔했소.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그들의 목을 조를 가장 완벽한 기회이기도 하지. 그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유진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한유진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네.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수 있소.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의 명예, 당신이 빼앗긴 모든 것을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최 이사를 무너뜨릴 무기를 줘야 하오. 강지훈이 어떻게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최 이사가 어떻게 그 과정을 묵인하고 도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복수와 정의. 지금 그녀가 가장 원하는 두 가지였다. 당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그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짓밟고 성공의 당금에 젖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건가. 그의 말은 유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복수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것은 위험한 거래였다.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위험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개인의 복수심에서 시작된 불꽃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권태민의 집무실. 그곳에서 맺어진 비밀스러운 동맹은 한유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전쟁의 중심에 선 비밀 병기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표와 직원이 아니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파트너요. 권태민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건넸다. 하나는 외부에서 절대 추적하거나 도청할 수 없는 비공식 업무용 휴대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YS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마스터 키카드였다. 우리의 모든 소통은 이 휴대폰으로만 하오. 그리고 이 키카드는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는데 필요한 문을 열어줄 거요. 단, 우리의 동맹은 완벽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오. 회사 안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해야 해.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다. 강지훈과 최 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전에 크로노스칸 프로젝트가 온전히 그녀의 것임을 입증할 법적이고 도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가지고 있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당신이 원작자라는 확실한 증거 말이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제 작업 습관입니다. 모든 아이디어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수정 과정을 타임스탬프가 찍힌 개별 파일로 개인 저장 장치에 백업해둡니다. 강지훈은 아마 최종본만 가져갔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낮 동안 유진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강지훈과 오수민의 경멸적인 시선과 동료들의 노골적인 따돌림을 묵묵히 견뎌냈다.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되면서 그녀는 사실상 허드렛일만 처리하는 유령 직원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진실을 추적하는 외로운 사냥꾼으로 변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가 강지훈과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남겨두고 온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였다. 그 안에는 크로노스의 씨앗이 된 최초의 아이디어 노트부터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친 버전별 기획안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다. 늦은 밤, 유진은 그가 퇴근하고 없을 시간을 노려 오피스텔로 향했다. 돌려주지 않았던 비상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엉망이었다. 그녀의 물건들은 이미 한쪽 구석에 박스로 포장되어 쌓여 있었다. 마치 쓰레기처럼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심장이 시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사용하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외장 하드를 찾아냈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검을 쥔 것처럼 든든했다. 그녀가 막 집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불이 꺼진 작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 사이로 강지훈이 오수민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 정말 피곤하다. 그 새로 온 대표. 보통이 아니야. 걱정 마. 지훈 씨, 최 이사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한유진만 잘 처리하면 돼. 걔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계집애 내가 조만간 제대로 밟아줄 거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유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꼈다. 그들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다음 날 밤 유진은 회사에 남았다. 야근을 핑계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은 그녀만의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받은 마스터 키카드를 이용해 서버 관리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강지훈이 크로노스 최종 기획안을 제출한 기록을 찾는 것이었다. 서버 로그는 방대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특정 기록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커피로 잠을 쫓으며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로그 파일을 분석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도는 야간 경비원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사무실 내부를 한번 쓱 비춰보고는 지나갔다.
몇 분이 흐른 뒤 유진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들켰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 비밀스러운 전쟁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다시 모니터를 켠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강지훈이 최종 기획안을 인사 시스템에 업로드한 시간과 IP 주소, 그리고 그보다 불과 몇 시간 전 그의 IP 주소에서 유진의 개인 작업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 속성 정보에 있는 만든 이의 이름만 자신으로 바꾸는 어설픈 조작을 가했던 것이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디지털 지문처럼 박혀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유진은 해당 로그 기록과 메타데이터 분석 자료를 모두 복사해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비공식 휴대폰을 이용해 권태민에게 전송했다. 유진이 지상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는 동안 권태민은 하늘에서 거대한 포위망을 치고 있었다. 그는 CEO의 권한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정역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초의 이사가 총괄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소식은 YS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초의 이사 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공포에 떨었고 회사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 이사가 직접 권태민의 집무실로 찾아왔다. 노련한 늙은 늑대처럼 그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대표님, 이제 막 부임하셔서 그룹의 안정을 생각하셔야 할 때에 이런 갑작스러운 감사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임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태민은 그의 위선적인 충고를 차갑게 받아쳤다. 부패 위에 세워진 안정은 모래성과 같소. 이사님, 나는 그 기초를 다지러 온 거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예우는 그 헌신이 깨끗할 때 가능한 것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권력이 처음으로 정면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권태민은 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데려온 소수 정예의 회계감사팀과 함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수년간의 재무자료와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들은 최 이사가 승인한 프로젝트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실체도 없는 유령 하청업체에 대한 과도한 용역비 지급, 부풀려진 인보이스, 정체를 알 수 없는 컨설팅 비용. 모든 돈의 흐름은 결국 초의 이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자금 세탁과 횡령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크로노스 프로젝트 역시 그들의 계획 중 하나였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강지훈을 팀장으로 앉힌 뒤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수십 개의 유령 하청업체를 끼워 넣어 막대한 개발비를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새벽녘 권태민의 비공식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유진이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그는 즉시 파일을 열어 그녀가 찾아낸 디지털 증거들을 확인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파일을 훔친 명백한 증거, 그리고 원본 파일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 완벽했다. 권태민은 자신의 모니터 위에 두 개의 화면을 띄웠다. 왼쪽에는 유진이 보내온 도둑맞은 꿈의 디지털 증거가, 오른쪽에는 최 이사의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돈의 흐름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파일 절도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최 이사의 거대한 횡령 계획의 일부임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권태민은 유진의 번호로 단 한 단어의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
그것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이자 잔혹한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였다. 권태민의 집무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아득하게 펼쳐진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두 종류의 증거가 놓여 있었다. 한유진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강지훈의 절도 행각이 담긴 디지털 로그 파일, 그리고 권태민의 감사팀이 밝혀낸 최 이사의 검은 돈의 흐름이 담긴 재무자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들이었다. 이 증거들을 바로 감사팀에 넘기고 이사회를 소집하죠. 분노에 찬 유진의 목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다. 강지훈과 오수민을 해고하고 최 이사를 법정에 세워야 해요. 하지만 권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그들을 그냥 해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건 너무 관대한 처사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과 오만함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하오. 초의 이사가 자신의 안목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강지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가치없는 인간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증명해야지. 그래야 다시는 제기할 생각조차 못하게 될 테니 그의 복수는 훨씬 더 잔인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YS그룹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발표하는 미래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며 그룹의 모든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전 임직원과 초청된 언론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리스크 관리 및 비상 계획이 될 거요.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실패 가능성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게 될 거야. 이것은 강지훈과 오수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유진 씨, 당신은 그들을 위한 덫을 만들어 줘야겠소. 권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크로노스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겉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재앙을 불러올 가짜 해결책을 만드시오. 그리고 그 미끼를 그들이 덥석 물게 만들어야 하네. 유진은 그의 계획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 연극의 극본을 쓰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다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창작이었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사용자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약점을 하나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암호화 방식이라는 이름의 가짜 연구 자료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만든 가짜 해결책은 완벽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 온갖 화려한 데이터와 그래프로 포장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할 만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시스템 전체를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치명적인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정교하게 설계된 트로이 목마였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유진은 정보기술팀의 신입사원 중 한 명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입이 가볍고 오수민의 라인에 있는 동료와 친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유진은 연기를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일부러 비공식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경계하는 연기를 하며 크로노스의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할 비밀 연구를 마쳤다는 내용을 흘렸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척하며 가짜 연구 자료가 담긴 USB를 책상 위에 실수로 놓고 나갔다. 미끼는 예상대로였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신입사원은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USB의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사람을 거쳐 오수민의 손에 들어갔다. 한편 강지훈과 오수민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보류되었고 대표이사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미래 전략 컨퍼런스 공지는 그들에게 마지막 통첩처럼 느껴졌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발표는 그들에게는 답할 수 없는 시험 문제였다. 바로 그때 오수민이 유진의 비밀 연구 자료를 들고 왔다. 지훈 씨, 이거 봐. 한유진이 몰래 준비하던 자료인가 봐. 자료를 검토한 강지훈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오만함은 유진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유진이 프로젝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책을 연구했으며 자신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가로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착각했다. 역시 한유진은 어쩔 수 없어. 멍청하게 또 우리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군.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의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유진이 만든 가짜 해결책을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래 전략 컨퍼런스의 날이 밝았다. 대강당은 YS그룹의 전 임직원과 일부 초청된 언론 기자들까지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권태민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의 미래는 정직함과 통찰력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의 시선은 객석의 강지훈과 최이색에 잠시 머물렀다. 몇몇 팀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크로노스크 프로젝트의 차례가 되었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리스크, 특히 사용자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해 언급한 뒤 자신들이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들은 유진이 만든 가짜 연구 자료에 그래프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며 마치 자신들이 밤새워 개발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최 이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객석 한 구석에서 유진은 차갑고 평온한 얼굴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권태민 역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대를 응시했다. 연극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그는 권태민이 특별히 신임하는 그룹 정보보안실장이었다. 그는 권태민의 계획을 미리 전달받은 유일한 내부 조력자였다. 강지훈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암호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혁신적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취약점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이드 채널 공격,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전문 용어였다. 정보보안실장은 말을 이었다. 그 구조라면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력 소비 패턴이나 전자파를 분석하여 암호화키 자체를 역추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백도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간 대강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사이드 채널 공격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오수민을 쳐다봤지만
그녀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웅성거리던 객석은 이내 조롱과 실망의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어렸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들의 무능함과 사기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권태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무대 위의 두 사람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실망감이 담긴 눈빛을 보내며 나직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명할 수 없습니까? 강 팀장,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더 이상의 탈출구는 없었다. 미래 전략 컨퍼런스는 YS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강지훈과 오수민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전 임직원과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최 이사는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분노로 굳은 얼굴을 한 채 누구보다 먼저 대강당을 빠져나갔다. 권태민은 무너진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단상에 올라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크로노스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중대한 결함과 기획팀의 심각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할 새로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혼란스러운 대강당 한가운데서 한유진은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 이사라는 늙은 쥐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비공식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권태민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시작일 분 요시마시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날 밤 최 이사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 이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강지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멍청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따위 시시한 함정에 빠져서 모든 걸 망쳐 바닥에 나뒹군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돌렸다. 한유진입니다. 전부 그 계집애가 꾸민 짓입니다. 권태민 대표와 내통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년이 저를 배신하고 대표를 유혹해서 절박함에 눈이 먼 그는 유진이 복수를 위해 신임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소설을 만들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이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강지훈의 무능함에는 치를 떨었지만 그의 말 속에서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권태민과 한유진이라 오랫동안 비열한 권력 다툼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늙은 여우는 즉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 첫째,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둘째, 그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이사회 내 자신의 라인과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다. 유진이 경쟁사에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하려 했다는 가짜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죽일 필요는 없어. 그냥 겁만 줘. 다시는 권태민 앞에서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없이 회사 기밀 유출 혐의라는 죄목으로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 인사팀장이 내민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최 이사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신속하고 치밀했다. 그녀가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은 이전의 냉대를 넘어선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료를 모함한 스파이. 하룻밤 사이에 그녀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유진은 충격과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비공식 휴대폰으로 권태민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깊은 불안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 역시 자신을 버린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유진은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다. 늦은 시간,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날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척에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전문적인 킬러나 조폭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유진의 비명은 남자의 커다란 손에 의해 막혔다. 그는 다른 손으로 날카로운 커터칼을 꺼내 그녀의 뺨 가까이 가져다 댔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최 이사님 일에서 손때 한 번만 더 권태민 앞에서 주둥이 놀리면 다음엔 이 칼이 내 예쁜 얼굴에 그림을 그리게 될 거다. 남자는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유진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공포로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기획안과 발표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진짜 전쟁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나를 한참을 떨고 있던 그녀의 주머니에서 마침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권태민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격앙된 분노가 억제된 낮고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소. 그 한마디에 유진은 그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침묵이 아니라 적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사자의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방금 사람을 보냈더군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싸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수화기 너머로 권태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군. 하지만 이것으로 최 이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아끼는 파트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 그가 직접 보여줄 차례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움직이지.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자비 없는 선멸전이었다. 한유진에 대한 물리적 위협은 최 이사의 마지막 자충수였다. 그것은 권태민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무엇보다 뜨겁고 파괴적이었다. 그는 즉시 유진을 YS 그룹 소유의 최고급 레지던스로 옮겼다. 철저한 보안과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안전 가옥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직접 구급 상자를 들고 와 벽에 부딪히며 생긴 그녀의 팔에 난 찰과상을 치료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소독솜을 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냉정한 대표이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파트너이자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다쳤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내가 당신을 지킬 거요. 반드시. 그의 나직한 약속에 유진은 세차게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권태민의 예측대로였다. 궁지에 몰린 초회 이사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 즉 이사회 내에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신임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문란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였다. 그는 유진과의 스캔들을 부풀려 권태민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할 거요. 당신을 부도덕한 스파이로 만들어서 그런 당신과 내통한 나를 흔들겠지. 제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YS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이사와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권태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최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YS그룹이 중대한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권태민 대표는 부임 직후부터 독단적으로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대기 발령 중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조작해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뿌렸다. 유진이 경쟁사 직원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합성한 사진, 그녀의 계좌에 의문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거래 내역 등. 그는 이 모든 것이 유진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권태민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이처럼 도덕성과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인물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권태민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최 이사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듯했다. 몇몇 중립적인 이사들마저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 권태민은 최 이사가 모든 카드를 꺼내 보일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최 이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최 이사의 열변이 끝나자 권태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사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 같군요. 하지만 그 각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줄 증인 한 명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혐의를 받고 위축된 직원이 아니었다. 당당한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최 이사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최 이사님이 파렴치한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진 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기도 합니다. 권태민의 소개와 함께 유진은 이사들 앞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최 이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증거, 즉 타임스탬프가 찍힌 크로노스의 원본 기획안 파일들과 개발 과정을 담은 연구 노트를 스크린에 띄웠다.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당황하며 그것들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권태민이 그의 마지막 트럼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사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는 권태민의 보안팀에게 붙잡혀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유진의 프로젝트를 훔쳤으며 이 모든 것이 최 이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실토했다. 최 이사가 프로젝트를 가로차해 자신을 팀장으로 앉혀주는 대가로 향후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최 이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다. 권태민은 그의 발악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이사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을 가득 메운 것은 최 이사의 지난 5년간의 횡령과 자금 세탁의 기록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부풀려진 계약서들, 그리고 그 모든 검은 돈이 결국 최 이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세한 계좌 추적 결과.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이 숫자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권태민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최진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이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YS그룹을 자신의 왕국처럼 주무르던 그의 시대가 불과 몇 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운명의 이사회는 권태민과 한유진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운명의 이사회 이후 YS그룹을 덮쳤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최 이사를 비롯한 부패한 임직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YS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권태민 대표의 과감한 개혁 의지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으며 반등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는 최 이사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숙청을 단행했다. 오수민을 비롯해 부패에 연루된 모든 직원들은 해고 조치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자백한 강지훈은 감형을 받았지만 그의 사회적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 유진은 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를 향한 증오는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과거를 향한 씁쓸한 작별 인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권태민은 전 직원에게 공식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은 YS그룹의 과거 비리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한유진 씨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혐의는 완벽한 무고였으며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공개적인 사과는 권태민의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는 한 개인의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YS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유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하고 만만한 기획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이자 대표이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였다. 권태민은 그녀를 위한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는 크로노스2 프로젝트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그 프로젝트를 총괄할 새로운 독립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으로 한유진을 공식 임명했다. 직급과 연차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새롭게 꾸려진 사무실에서 열린 첫 번째 팀 회의. 유진은 과거의 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팀원들 앞에서 크로노스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히 도둑맞았던 과거의 기회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그녀의 통찰력이 더해져 한 단계 더 진화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비전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되찾은 꿈을 실현시키는 즐거운 열정이었다. 크로노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폭풍이 남긴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갈 무렵 유진과 권태민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동맹도 긴급한 작전 회의도 필요 없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다시 대표이사와 팀장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그 단어들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 권태민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직 퇴근 안 했군.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대표님이야말로 나도 마찬가지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에 그답지 않은 제안을 했다. 저녁 같이 하지 않겠소. 대표와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전쟁을 치른 동료로서. 그들은 회사를 나와 조용하고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일과 복수, 그리고 최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대화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각자가 꾸었던 꿈,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딱딱한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권태민이 먼저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밤, 배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신 눈 속에 불꽃은 꺼지지 않았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꽃 같았소. 동정심이 아니었어. 뭐랄까, 동질감에 가까운 이끌림이었지. 그는 그 첫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음을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충동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알아본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은 더 이상 그날 밤을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적의 시작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를 도와주셔서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저 자신조차 저를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극적인 고백이나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함께 치르며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신뢰의 관계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고요하고 따스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YS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크로노스 시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한유진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담긴 프로젝트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간 단상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의 창조물을 세상에 소개하는 한유진의 모습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YS 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가로서 자신감과 확신의 참 목소리로 청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몸짓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객석 가장 앞줄에서 권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6개월은 YS 그룹에게도 그리고 그에게도 격동의 시간이었다. 최 이사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패한 조직 문화를 뿌리 뽑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크로노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공 자체가 YS 그룹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문득 그들이 처음 만났던 비 오는 밤을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에 빠져 있던 여자. 하지만 그 젖은 눈동자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던 불꽃. 바로 그 불꽃이 지금 수많은 어삼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존경심을 넘어 어느새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이 되어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유진은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무대 뒤로 내려온 그녀에게 동료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그때 권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축하하오. 한 팀장 정말 대단한 발표였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부 대표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아니, 이제는 한 본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 권태민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이자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주변의 동료들이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박수를 보냈다.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회사 파티가 열렸다. 시끌벅적한 파티장을 뒤로 하고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러 YS 빌딩의 루프탑 가든으로 올라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유진이 돌아보았다. 권태민이 샴페인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잔 하나를 건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파티장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게만 들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오늘 무대 위에 당신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이 생각났어.
그의 말에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그날 밤은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날 밤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녀의 말에 권태민 역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자리, 정상의 외로움, 그리고 썩어빠진 유산을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감. 나는 늘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소. 당신은 기업 전쟁의 파트너가 아니라 냉소와 고립감에 맞서는 내 개인적인 싸움의 동반자였소. 그들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아니었다. 가장 망가진 순간에 서로를 알아본 한유진과 권태민이라는 두 사람이었다. 권태민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 씨, 우리의 시작은 하룻밤의 실수와 위험한 거래였을지 모르.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소. 그것은 꾸밈 없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강함과 약함, 모든 상처까지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마침내 만난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대답 대신 가장 진실된 마음을 전했다. 저도 그래요. 태민 씨,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것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키스가 아닌 위로와 동반자 의식,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깊고 따뜻한 포옹이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배신은 이제 등 뒤로 사라졌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였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저 멀리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